명품 자주포 K9가 또 다시 한 걸음 앞서 나갑니다. K9 자주포는 1999년부터 군에 도입돼 작년 11월 서북도서와 전방 지역에서 총 1,300여 문가량 성공적으로 군에 배치 완료, 전력화 사업을 종결하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닌 후속 모델 개발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K9 진화형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개량형은 K9A1으로 이미 일선 부대의 일부가 전력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어 포탄 사거리를 늘리고 포탑을 원격 운용할 수 있는 K9A2가 개발되고 있고 완전한 무인화 자주포인 K9A3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8년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52구 경장 자주포 K9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52구 경장 자주포는 독일의 PZH-2000이 유일했던 만큼 독자 기술로 개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K9은 우리 군의 포병 화력을 획기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기존 견인포의 경우 운용에 필요한 인원이 13명이었지만 K9는 5명으로 줄었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50km로 향상되었고 2005년에는 K9의 포탄을 자동으로 보급하고 운송할 수 있는 K10 탄약 운반차가 개발돼 K9의 작전 능력과 효율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K9의 전투 중량은 47톤으로 최고 속도는 시속 67km에 달합니다. 시속 67km면 느린 것 아니냐 하시는데 47톤의 쇳덩어가 이 속도로 주행하면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감이 느껴집니다. 영국의 AS-90 52km, 러시아의 MSTAS 60km, 독일의 PZH-2000 62km보다 빠른 속도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주포입니다. K9의 차체는 신규 개발한 것으로 47톤의 무거운 전투 중량을 이끌기 위해 1000마력의 디젤 엔진과 유기압 현수 장치 등을 적용하였고 험지 극복 능력이 우수하여 가파른 경사도 거뜬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고각 등판 능력과 같은 기동력은 중요한 장점으로 이는 인도 수출 경쟁에서 러시아의 MSTAS를 제치고 선정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살아남으면 세계에서 무조건 성공한다는 또 다른 사례이네요. 산악이 많은 한국 지형부터 넓고 광활한 평원, 눈 쌓인 설원, 정글, 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K9의 이러한 우수성은 세계 시장에 알려지면서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1600문의 K9 자주포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 따르면 지난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는 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강 자주포 중 하나로 평가받는 독일 PZH-2000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가격 빼고 완벽한 기계로 칭송받는 PZH-2000은 가격이 너무 사악해서 대량 운용에 심각한 무리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고가던 장비가 냉전 종결 후 독일군이 감축되면서 생산 수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독일 외 운용국은 네덜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카타르 정도고 생산 수량이 겨우 300분가량이라 운용 보수에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K9는 K10을 합쳐 60억 원대인데 비해 독일산 자주포인 PZH-2000은 180억 원대에 이릅니다. 한국은 구경 155mm 이상 대구경 자주포를 가장 많이 운용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가 발간하는 밀리터리 밸런스와 제2년감 등에 따르면 한국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용하는 자주포는 2000여 문 이상으로 1850여 문을 보유한 미국을 제쳤습니다. 미국은 대부분을 창고에 보관하고 400여 대를 약간 웃도는 수량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최근 몇 년간 노후 자주포를 약 1000문 가까이 퇴역시켰고 중국의 자주포 세력 급증세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당분간 한국의 1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독일 101문, 프랑스 27문, 영국 89문 등을 포함해 전 유럽이 보유한 양보다 많은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터키와 그리스, 이스라엘 등 긴장이 높은 나라들도 보유 수량이 400에서 500분 정도입니다. 인구 5천만의 조그마한 땅 대한민국이 보유한 자주포가 전 유럽 국가들의 수보다 많다니 역시나 화력에 살고 화력에 죽는 대한민국답습니다. 전차강국 타이틀을 이제는
한국이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항공 전력의 절대적인 우위 아래 원하는 대로 근접 항공 지원 CAS를 받을 수 없는 처지라 포병 전력은 가장 신뢰성 높고 효율적인 억제 수단입니다. K9과 유사한 궤도형 자주포 중 40톤대의 중량의 1000마력의 엔진을 적용한 경우나 톤당 마력 20 HPT 이상을 달성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K9의 차체를 사용하는 폴란드의 AHS 크라프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치입니다. 독일 PZH-2000은 55톤으로 톤당 마력이 17 HPT입니다. 중국의 PLZ-05도 제원상 35톤의 800마력으로 톤당 마력이 20 HPT 이상이지만 중국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을라 치면 자주포가 하늘도 날아다닌다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K9는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를 갖췄고 포탄 이송과 장전 장치를 탑재해 사격 명령 접수 30초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15초 안에 최대 3발, 3분 안에 연속으로 18발을 사격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세계 최강으로 분류되는 K9가 자주포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것은 추가적인 성능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K9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K9A1입니다. 지난 2018년 초도 양산이 진행돼 일선 부대에 배치됐습니다. 개량형에는 주 엔진의 도움 없이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 동력 장치 APU를 새롭게 달았고 조종수의 야간 잠망경을 열상형으로 교체해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신속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 체계를 업그레이드한 자동 사격 통제 장치는 디지털 지도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탄약 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최근 K9A2의 구체적인 사양까지 언급되었는데요. 한화 디펜스가 언론을 통해 자동 장전 장치를 장착한 K9A2 자주포 출고를 앞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성능 개량된 K9A2는 발사 속도를 50%가량 높이고 반자동으로 이루어지던 포탄과 장약 장전, 시안신관 장입을 완전 자동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는 K9A2를 위해 고반응 화포 자동화 기술이란 사업명으로 2016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72억 원을 투입해 자동 장전 체계를 개발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기술은 자동화 포탄 장전 시스템, 포탑 전기 구동 시스템을 개발해 전체 자주포 운용 인원을 조종, 사격 명령 접수까지 2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포탄과 장약 장전, 신관 삽입까지 자동화됨에 따라 2명의 승조원은 포탑 내부 구역에서 사격 통제 임무만 수행하며 갑작스런 고장이나 비상 상황에서만 인력이 장비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과연과 한화 디펜스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을 나열하면 포탄과 장약 적재, 이송, 장전의 자동화 그리고 포미장치 자동 개폐 기술, 뇌관짐 용량 최대화 기술, 전자신관 시한 장입 자동화 기술을 통해 기존 3분간 최대 발사 속도 6에서 8발을 10에서 12발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발사 속도 향상을 위 수랭식 포열 및 약실도 도입 예정입니다. 중포열 냉각로 기술은 과거에 포기된 크루세이더 자주포를 도입된 기술로도 자동차의 순행식 엔진 냉각 장치처럼 약실을 포함하는 포열 주변에 냉각수가 흐르는 관로를 설치해 사격 시에 발생하는 열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기관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그 구조나 목표 성능이 미국에서 개발했다가 기술력과 예산 문제로 포기한 차세대 자주포 크루세이더의 것과 동일하여 한국판 크루세이더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량들이 적용되면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 성능보다 2에서 3배 향상되리라 예측되었습니다. 특히 K9A3에서는 무인 기동과 하이브리드 기술 도입 그리고 100km 활공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풍산그룹에서 개발 중인 사거리 100km급 155mm 유도포탄은 2014년 말부터 국과연의 핵심 기술 과제로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개념 연구 모델이 제시되었을 때부터 M982 엑스칼리버 포탄의 2배에 달하는 사거리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다 국가에서 개발 중이거나 실전 배치한 미국의 M982 엑스칼리버나 M1156 같은 정밀유도 기승 카나드 또는 핀을 이용해 포탄의 자세를 제어하여 정밀 타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풍산의 GGAM은 아예 포탄의 날개를 달아 활강 비행을 통해 사거리를 전술탄도탄 수준인 100km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PS IMU 통합 항법 유도 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시뮬레이션 결과 바람 등의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0%의 탄약이 6m 이내에
95%의 당약이 목표물 10m 이내에 탄착했을 정도로 높은 명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활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곡사포탄이나 유도포탄들과는 달리 비행 궤적이 포탄이라기보다는 KGB와 같은 GPS 활공 유도폭탄에 가깝습니다. 자주포에서 발사하면서 날개가 펼쳐져서 날아가는 거에 로켓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발사할 때도 포탄을 최대 고도에 도달시키기 위해 포신을 최대한 올리고 쏘는데 그 덕분에 포구의 방향이나 장약 추진제량에 의해 탄착점이 결정되지 않아 발사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격도 3천만 원 이하로 예상되고 있어 8천만 원에 달하는 엑스칼리버도 훨씬 저렴합니다. 100km급 유도포탄이 개발된다면 일단 개성 초토화는 물론 독도 영유권 분쟁 시 대마도도 타격 가능한 범위입니다. 단 대마도는 주요 군사시설만 포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되찾게 될 우리 땅이니까요. 한중일 자주포 전력은 단연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일본이 1999년에 도입을 시작한 99식 자주포는 2011년까지 매년 6대 정도를 소량 생산하며 2014년을 기준으로 111대를 도입하였는데 대당 가격은 9억 6천만 원으로 한화로 대당 13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자주포입니다. K9이 대당 37억인 것을 비교할 때 거의 3배 이상인 것이죠. 한편 일본이 개발한 신형 155mm 차륜형 자주포도 가격이 90억이랍니다. 일본다운 가격 경쟁력. 일본 99식 자주포는 노상 최고 속도는 53km/h, 출력대 중량비는 15hp 듀로 동시기에 개발된 독일의 P2H2000이나 한국의 K9 자주포 21hpt에 비해 떨어집니다. 장갑의 차체는 방탄강판, 포탑은 알루미늄 장갑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주포의 중량을 볼 때 중장갑은 불가능하고 7.62mm 소총탄이나 105mm 포탄 파편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의 방어력은 1990년대 등장한 자주포를 모두가 10m 상공에서 폭발한 152mm 포탄 파편, 14.5mm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일본 99식 자주포의 방어력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현재 K9은 베이스 브리드 추진제와 RAP 기술을 함께 적용한 복합 추진 기술과 52구 경장 155mm 포신을 사용하여 최대 사정거리 50km를 달성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아직도 일반 포탄으로 사정거리 40km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타입 99 자주포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자국의 상황에 맞춰 개발된 준수한 성능을 갖춘 자주포이지만 동시대에 개발된 자주포와 비교하면 여전히 성능 면에서는 부족한 면을 보이며 각 시스템과 통합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장기간 소량 생산 같은 문제로 인하여 가격에서는 한국의 자주포보다 3배나 비싼 고가의 자주포로 질로 보나 양으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당연한 한국 승리입니다. 그럼 중국 자주포는 어떨까요? 중국 자주포 PLZ-05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